야식은 내 친구지. 야식이 없으면은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야식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짜 허기짐을 느끼고 우리가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거죠. 더 큰 보상을 바라게 되고 더 많이 추구하게 되고 분명히 뭔가 촉발하는 인자가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 진짜 잘 참았다. 저도 이제는 건강한 습관을 조금 들인 것 같아요. 대사증후군에서 탈출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2주 만에. 여러분도 혹시 귀하게 모셔둔 옷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살을 빼서 꼭 입으리라. 안 들어가? 어머, 웬일이야. 25를 내가 입었었네? 50 안 돼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 불과 이제 갱년기 오기 전까지 입었던 거, 입으려고 산 것 같아요, 얘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제가 허리가 30이에요. 응? 근데 얘 지금 25, 26. 나이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건 미영님의 몸무게. 4년 만에 17kg이나 늘었답니다. 오늘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미영님. 이렇게 매일 맛과 영양을 두루두루 챙기신다네요. 아, 나 눈이 이게 가시가 안 보여. 그런데 미영님 밥그릇은 보이지가 않네요. 가시 잘 봐. 이렇게 늘 가족들만 챙긴다는데요. 진짜로부터 다 남겼어. 아유, 생선 이 비싼 거를. 밥은 못 버리지, 아까워서. 선체로 가족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게 일상이랍니다. 배가 그렇게 안 고파요. 근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제가 지금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제가 먹고 제가 처리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네요. 저녁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 미영님. 깊은 밤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족발하고 간단하게 치킨 한 마리 시켜서 좀 맛있게 먹어보려고요. 근데 족발에 치킨 한 마리는 간단한 건 아니죠? 왜 그게 안 간단한가요? 아니 먹고 또 족발은 또 식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쫀득쫀득해서 먹다 남으면 또 애따 먹으면 되는 거니까. 아우 지금 얘기만 해도 막 침이 그냥 보이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 아우. 친느님과 야들야들한 족발. 너무 좋아하니까 족발은 일주일에 한 3번을 먹는 것 같아. 3번 이상은 얘는. 늦은 밤에 조금 부대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더부룩함이 얘를 못 이기는 거지.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야식 증후군의 특징은 하루에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하는 열량이 하루 섭취 열량의 최소 4분의 1 이상을 드시고 또 심지어 자다가도 야간에 깨서 뭔가를 먹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게 또 특징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야식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달고 짜고 기름진 고열량식, 과식을 부르는 맛이죠.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밤에 집중해서 먹게 되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수면 시간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신체 움직임이 아무래도 낮보다 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섭취를 해도 제대로 소비하지 않게 될 거고요. 과식의 끝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습니다. 속은 더부룩하고 머리는 지끈지끈. 소화제와 두통약을 달고 사신다네요.
먹을 때만큼은 정말 기분 좋고 맛있게 먹고 나서 한 2000%의 후회하지. 아, 나 또 먹었어 이러고. 이 나이가 먹고 야식을 먹으면서부터 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 진짜로. 아, 난 정말 이 야식을 좀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의지가 안 되면 남의 도움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야식을 즐긴 지 수개월째. 이런 식습관이 미영님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귀하신 최미영님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공복 혈당이 우리가 99까지가 정상인데 104가 나와서 우리 공복 혈당 장애, 그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이 되시는 건 맞으시고요. 피가 안 좋다는 거죠,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야식 증후군에 해당되는 미영님은 현재 심각한 수준의 음식 중독이라는데요. 그 결과는 당뇨 전 단계와 복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음식, 당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쾌락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렇죠. 기분을 좋게 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열받을 때 먹으면은. 단 음식. 야식 증후군 미영님, 낮에는 어떻게 드시고 계실까요? 아침은 간편하게 빵과 커피. 그중에서도 미영님이 좋아하는 건 달달한 까라멜 마끼아또라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시럽을 물처럼 붓는 미영님. 아, 이제 그만요. 아, 너무 단 거 아니에요? 달아요? 너무 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단맛이 너무 단지를 모르겠어. 그냥 제 입에 딱 맞아요, 그 단맛이. 그러니까 달달한 게 맛있어. 빵의 포만감이 연기처럼 사라지자 점심 메뉴로 등장한 건 달짝지근한 떡볶이. 이렇게 미영님이 달달한 걸 달고 사는 이유, 우리 뇌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뇌의 보상 중추에서 쾌감을 선사하는 도파민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런 쾌감이 반복되다 보면 일종의 내성이 생기고 더 많은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사실은 그런 자극적이고 달달한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진짜 배고파서 야식을 찾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해서 진짜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허기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 브로콜리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나에게 이 브로콜리밖에 먹을 게 없을 때 그거라도 먹어야겠다면 진짜 배고픈 게 맞다네요. 난 이게 아니라 다른 뭔가 라면이라든지 자극적인 달달한 다른 음식이 그래도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브로콜리가 그렇게 먹고 싶지가 않다면 그거는 가짜 허기짐,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밤 10시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브로콜리라도 드시겠습니까? 하루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끼도 하지 않으시는 미영님. 이제 가족들만 위하지 마시고 미영님 몸도 챙기자고요. 아까워서 드셔서 몇천 원 아끼는 것 같아도 그 음식을 남은 걸 드셔서 내 건강 망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맞아요. 진료비나 약값이 더 치료비나 약값이 더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끼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조금 더 미영님이 야식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족들과 함께 제때 저녁 식사하기.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질 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파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저녁 6시가 됐다 그러면
굳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뭐라도 조금 이렇게 드시는 게 공복으로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야식을 좀 덜 찾게 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받아놔야 된다고. 우리 현장 작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 영식님. 관리도 해야 하고 영업도 해야 하고 늘 신경 쓸 일이 많다는데요. 바빠? 오늘 어때? 일 많아? 영식님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다죠. 4명? 아, 저기까지? 계장님까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죠. 아무래도 저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술이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요? 숨가쁘게 달려온 지친 하루의 끝. 야, 잔들 줘봐. 내가 맛있게 말아줄 테니까. 요 앞에는 아이고 파는 데 없나? 이게 삶의 낙이라는 분들 많으시죠? 아, 야, 시원하 맛있네. 그런데 술은 기름진 안주와 참 잘 맞습니다. 야식 그게 꼭 집에서 먹어야만 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술 먹는데 다 야식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부터 뭐 밤 12시까지 제가 술을 먹었다. 그럼 그 안에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해장국을 꼭 집에 먹고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이걸 먹어야 다음날 속이 안 아프다. 그래서 그걸 꼭 먹는 것 같아요. 영식님의 주량은 소주 2~3병.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고위험 음주에 해당되는데요. 알코올 도수 17%인 소주를 기준으로 남자는 8.8잔, 여자는 5.9잔을 넘길 경우 고위험 음주라고 합니다. 한 세네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먹으면은 술을 좀 안 먹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와야 술 먹었구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술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마지막 건강검진이 8년 전이라는 영식님. 아직 아픈 것은 없다는데요.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심각한 복부 비만에 지방간이라 불리는 감마지티피도 약간 높은 상태. 여기에 중성지방은 2배 이상 초과돼 있었는데요. 현재 영식님은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네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복부 비만이나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체중도 줄이고 술도 반드시 줄이는 게 필요하세요.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남자분들은 술 때문이신 경우가 많아요. 예. 술을 마시면 왜 유독 배가 나올까요? 술은 복부 안쪽 장기 사이사이에 기름이 쌓이게 만드는데요. 소주 한 병의 경우 약 4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밥 한 공기 그리고 3분의 1 공기를 더한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맥주는 500ml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밥 3분의 2 공기와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술자리에서 밥을 몇 공기나 먹은 걸까요? 이 알코올이라는 애는 그 포만감을 못 줘요. 알코올 먹을 때 같이 먹는 안주, 예. 대체로 기름지고 열량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다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야식으로 인해 아침에는 밥 생각이 전혀 없다는 영식님. 특히 영식님의 경우 낮 동안은 식욕이 없다가 저녁 7시 이후에 섭취하는 음식이 70%에 달했는데요. 여기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다, 이거는. 일단 술부터 끊으셔야겠습니다. 아, 차라리 이번 기회에 내가 술도 좀 한번 안 먹어보고 살도 좀 빼보고 건강도 좀 챙기고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혼자 스스로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부산에서 13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유리님. 복지센터인데요. 여기 가보세요. 네, 새로 복지센터 오픈해가지고요. 주변에 도움 필요한 어르신들 있으면 저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버님은 건강하시지만은 다른 일을 시작하고 얻은 것이 참 많지만
얻지 말아야 할 살도 30kg이나 늘었다네요.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야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10시, 11시는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 야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체중계를 딱 올라가면 100kg라는 숫자는 정말 커 보이고 전 처음에 울었거든요.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어떻게 100이 될 수 있지?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준아, 삼식이는 사람들한테 낮 동안 안 땡볕에서 고생하셨던 유리님. 너 알잖아. 퇴근하면 좀 쉬시나 했더니 아유 이렇게 귀여운 아들내미가 있었군요. 집에 망태 할아버지 불러야겠다. 하나, 둘. 네, 식사하세요. 응, 안 뜨겁다. 자. 아, 남편은 매일 야근이라 육아는 아무래도 유리님의 목. 하지 마.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요거. 자. 자, 빨리. 이리 와. 자. 아. 정신없어. 아들내미 하나 먹이는 것도 일이어서 밥 생각은 일절 없다는데요. 인생이 심심하다면 아들을 키워보세요.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이 발생합니다. 던지기 여기 있네. 얘들아 모두들 부엌으로 오렴. 이제야 아들이 잠이 들고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랑 지금 이 시간. 지금 몇 시쯤 됐나요? 지금요? 10시 정도? 마지막 먹었을 때가 언제예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 주말요. 그럼 뭐 어제 그저께 아니에요? 부끄럽네.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야식 드시는 것 같으세요?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말 2번은 무조건 시키고 평일도 좀 피곤하고 좀 지치고 이러면은 시키는데 그게 주 3, 4회? 자, 먹자. 오, 왔네. 파김치가 다 된 시간에 언제 또 차려 드시겠어요. 우리나라의 배달 앱이 또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유리님에게 야식은 나를 위한 보상과도 같습니다. 그 온천전에 엄청 큰 잉어 있더라? 잉어? 야식을 먹는 이 시간은 온전히 그냥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시간. 사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이 사회가 우리의 야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이 깊은 밤뿐이니까요. 소스 안 왔어? 사회적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 딱 생각나는 게 야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야식은 고속 비만을 부르는 건강의 적. 그동안 유리님은 겁이 나서 건강검진도 미뤘다는데요. 주로 여러 가지 검사하셨는데 네. 그 결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드시는 약은 제가 보니까 속으로 당뇨 걱정이 많으셨군요. 때문에 이제 약이랑 그런데 결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네요. 야식 증후군에 해당되는 유리님의 경우 이미 당뇨와 비만이 심각한 상태. 높은 간 수치와 대사 증후군은 영식님과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시거나 야식을 드실 때 배가 고파서 찾게 되시는 거죠. 허기가 져서. 배가 안 고플 때도 먹는 것 같아요. 배가 안 고플 때도. 가짜 배고픔 구별하기 다들 기억하시죠?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있어요. 생 브로콜리밖에 없어요. 근데도 이 생 브로콜리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 배가 안 고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 관리 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글자짜리 음식은 꼭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글자 하나요? 한 글자짜리 음식 뭐 있을까요? 네? 밥을 끓이느라고요? 우리 주식이니까 끊을 수는 없지만 많이 줄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뭐가 있냐면 술도 들어가요. 빵, 빵, 면, 면, 떡. 라면. 맞아요.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 주자인 빵과 면, 떡은 물론 염분이 많은 탕과 국도 주의가 필요한 음식. 한 글자라 다들 외우기가 쉽죠. 마음이 급해. 없네. 다 먹었다. 씻지도 못하시고 드신 거 아니에요? 거의? 아, 씹을 게 뭐 있다고요. 그냥 먹으면 되지.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서 위장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식욕을 눌러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분비시키도록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뭐 5분, 10분 내에 음식을 다 드셔버리게 되면 우리가 미처 포만감을 느끼시기도 전에 식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분들은 폭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항상 식사를 하실 때 뭔가 유튜브를 보면서 네. 아니면 TV를 보면서 네, 맞아요. 운전을 하면서 네. 일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항상 뭔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마음 챙김 식사법은 뭐냐면 온전히 그 음식, 식사에만 집중을 해서 온전히 느끼면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챙긴 식사란 외부의 자극 없이 식재료의 색과 식감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는 방법인데요. 그야말로 한 끼가 귀해지는 거죠. 유리님, 하루 한 끼만이라도 실천해 보자고요. 제작진은 여기에 또 하나의 검사를 추가했는데요. 바로 혈류량의 증가를 통해 뇌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 fMRI 검사입니다. 야식 사진을 보고 우리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 유리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뇌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음식 갈망 영역 뭐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데, 아까 우울 정서가 있을 때 활성화됐던 이 영역들이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음식 갈망 네트워크랑 우울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성이 있는 것이죠. 유리 씨가 야식을 먹고 폭식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음식 중독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울 정서랑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는 게 fMRI 검사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영식님은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충동 조절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야식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네요. 그리고 미영님은 야식에 대한 갈망이 들면서 동시에 불안 중추인 편도체가 활성화됐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폭식이 이어졌다는군요. 즉 야식은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뭘 했나라고 했을 때 목표한 걸 다 못했을 때 너무 불안하고 이래가지고는 맨날 제자리가 얼음이겠구나 싶고. 그렇게 열심히 지내셨는데 근데도 매일매일이 그냥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느낌? 부산 전역을 뛰어다닐 만큼 늘 씩씩하고 밝은 유리님. 꽉 채운 하루의 끝. 야식을 먹고 12시쯤 잠이 들면 고작 3-4시간 만에 잠이 달아난다네요. 그러니 늘 몸이 피곤하답니다.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컨디션이 저하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야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네요. 야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죠.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식사를. 네, 점심은 꼭 드시라고 해주세요. 어르신이 안 드시면 안 되니까. 챙길 건 이리 더 많은데 왜 채워지는 것은 없을까요?
스스로를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요? 아니요. 왜요? 음. 아, 뭐 눈물이 나지. 아, 갑자기 울컥했어요. 귀하다고 하니. 어느 순간 저라는 사람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저를 귀하게 여겼으면 뭐 라면 먹고 그러지 않았겠죠. 주간에도 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힘을 빼고 한 80, 90%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네,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아,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야식을 즐겼고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귀하신 몸 제대로 챙겨볼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식을 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영양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세 분 모두 다 조금 적게 드시는 식품군들이 있었어요. 채소? 네, 채소예요. 이제 채소랑 우유랑 과일 요거 세 가지는 조금 부족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특히 포만감을 형성해주는 보통 식품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군것질도 밤만 되면 더 생각나시죠? 간식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 이유가 과식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내 배가 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섭취해서 그 다음 끼니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나 고구마, 뭐 옥수수 아니면은 달지 않은 뻥튀기 이런 것들로 바꿔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먹을 수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가공식품,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점. 3분의 1 공기. 근데 일단 장을 좀 봐놔야겠어요. 장을 좀 싹 바꿔놔가지고 일단 장을 좀 봐서 그렇죠. 냉장고에 있는 음식하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음식을 좀 이렇게 바꿔서 넣어놔서 이제 한번. 자진신고 들어왔던 미영님네 냉장고. 이제 신선한 음식으로 냉장고부터 바꿔보자고요. 새 사례자 분들 모두 배달 음식 아니면 외식 아니면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외식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제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근데 한 이게 12분에서 아무리 야식을 끊은들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야식을 좋아하는 세 분을 위한 운동 솔루션. 하여튼 식이 들어.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을 만큼 동작이 간단한데요. 이렇게 15분만 움직여도 살 붙을 겨를 주지 않는답니다. 하나, 둘. 좋아요. 하나. 호흡하셔야 되겠다. 둘. 그렇지. 하나. 벌써 야식 많이 내려갔어. 자, 하나. 좋아요. 둘. 이거 뭐 층간소음 문제도 없고요. 그대로. 괜찮죠? 네. 셋, 넷, 2주 후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덟.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운동량이 꽤 돼가지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게. 시원한 게 뭐라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쫙쫙 찢어서 그런데 되게 시원해. 이것도 하시고 근데 또 야식 드시고 싶어지면 안 먹죠 이제 피디님 진짜 안 먹고 좀 절절하면서 먹고 싶을 때마다 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와서 하나, 둘, 셋, 넷. 운동은 마니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마니아급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니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다가는 부작용이 나죠. 마치 아이가
이제 유소년이 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 몸도 운동해서 성장해야 된다. 부작용이 일어나면 한 3일 하다가 3개월 쉴 수 있다. 야식에서 멀어지기 드디어 2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미영님의 요즘 저녁 풍경은 어떨까요? 밥상만 화려하게 차리시고 입에 대지도 않았던 미영님. 오, 이제는 함께 드시네요. 요즘엔 제가 군것질을 거의 안 하고 뭐 군것질이라 해봤자 저렇게 너트 종류만 먹고 뭐 이제 많은 텀을 주니까요. 요 시간에 배가 고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서 구역구역 드셨던 미영님. 끝 이렇게 버렸으니까 끝.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좀 개운하고 제일 좋은 거는 변화가 머리가 안 아파요, 제가. 더부룩함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소화제하고 이제 진통제, 두통약을 안 먹었어요. 출출할 때는 야식 대신 채소 스틱을 즐겨 먹는데요. 원래 육식파였던 미영님, 요즘 채소가 맛있어졌답니다. 당근의 단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근을 오독오독 씹으니까 그 식감도 너무 좋고 소리도 좋고 맛도 좋고. 탄산음료와 멀어지니 가까워진 물. 그런데 이 물로도 가짜 허기짐을 구별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단지 목이 마를 때, 갈증이 날 때도 우린 똑같이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물을 한 잔 마셔보고 한 5분, 10분이 지났을 때 허기짐이 좀 가신다면 그거는 내가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그냥 좀 갈증이 났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야식을 조금 줄여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야식을 끊고 운동을 시작한 미영님. 진짜 은근히 땀. 표정도 달라지셨네요. 자, 이번에는 유리님이 사는 부산으로 가볼까요? 일은 열심히, 밥은 대충 때웠던 유리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던 유리님은 요즘 집에 오는 날이 늘었답니다. TV만 안 봐도 먹는 속도가 느려진다는데요. 타이머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제가 항상 보면 5분이나 10분 만에 식사를 싹 끝내거든요. 그래서 좀 의식적으로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스톱워치를 가져다 놓고 먹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오늘도 5분이 남았네요. 요즘은 꼬박꼬박 식사일기를 쓰는데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네요. 처음에는 계속 음료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료를 끊었거든요. 뭔가 습관이 좀 새로 잡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숙제처럼 느껴졌던 일. 쓰다 보니까 줄여야 할 것과 부족한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자기 관찰 기법이라고 해서 식사 일기를 쓰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그 음식들만이 아니라 그 음식의 종류와 양, 그다음에 식사 시간,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실 때 본인의 기분, 어떤 행동을 할 때 식사를 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식사를 했는지를 모두 다 이제 일기 형식으로 그런 걸 적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야식을 끊으려면 술부터 끊어야 했던 영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게 왜 계실 거야? 다르점 아니야? 야, 이거 조금만, 이만큼만 가져가. 아무래도 좀 가져가야지. 좀. 영식이가 음식 누구 주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식사량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고 있다는 영식님.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으셨답니다. 야식을 일단 안 먹고 술을 안 먹고 하니까 다음 날이 좀 편하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도 되게 꽉 꼈던 바지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여유롭게, 예, 맞아요. 격한 운동을 해야만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하체와 복근에 들어가는 힘이 상당하다네요. 덥다 보니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야식보다 요즘 날씨가 좀 덥잖아요. 저녁에 좀 선선하게 바람 싹 불고 할 때 시원한 맥주가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예, 네, 참았습니다. 먹으면 다 이제 또 도루묵이니까 그 전보다 이제 좀 건강해졌다, 좋아졌다, 예, 수치가 좀 낮아졌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세 분 모두 야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보다 건강하게 먹고자 노력했는데요. 하나, 둘, 셋. 병을 부르는 습관 대신 건강한 습관으로 채웠던 2주 후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30년째 다이어트 중이라는 영식님. 그동안 술과 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데요. 귀하신 문영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열심히 다이어트 하면서 지냈습니다.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예. 2주 전에 체중이 103kg셨어요. 오늘 저희 이제 잰 체중은 96.3kg. 그래서 무려 6.7kg가 감량이 되셨어요. 그래서 몸무게 앞자리가 바뀐 것은 물론 혈당과 감마 GTP는 낮아졌는데요. 치솟았던 중성지방도 뚝 떨어져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대사증후군에 해당되셨다면 네. 오늘 결과로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대사증후군에서 탈출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2주 만에. 축하드립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였군요. 이 정도까지 확 변하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예. 식습관이 또 다시 돌아온다면은 다시 또 대사증후에 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관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오늘 검사 오늘도 떨고 있는 유리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장 지방 수치도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혈압도 네. 그 2주 전에는 142에 76, 오늘은 131에 78. 그래서 고혈압에서 탈출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고혈압 아니시고요. 네. 몸무게는 2.2kg 감량, 염증 수치와 중성지방, 지방간 수치라 불리는 감마 GTP까지 모두 다 2주 전에 비해서 호전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력하시면 치가 이제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질 여지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아, 네. 귀하신 책미영님. 네. 매일 밤 야식과 함께 잠이 들었던 미영님은 어떨까요? 먼저 2주간 1.3kg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중 감량을 했는데요.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표정도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네. 관리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일단 많이 조절 되게 많이 했고요. 일단 야식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심각했던 음식 중독은 2주 만에 7점에서 0점으로 떨어졌고 미영님의 스트레스도 같이 줄었는데요. 영식님의 경우 고도의 스트레스가 경도로 떨어졌고 유리님은 약을 쓴 것처럼 우울과 불안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답니다. 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사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어요. 조절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의 조절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다시 한 fMRI 검사. 이렇게 식습관을 잘 조절하는 동안
우리 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 음식 관망이랑 관련된 영역들의 과활성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여기 아까 있었던 그 우울 네트워크와의 연결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더 이상 뭐 음식을 봤을 때 보통 사람들도 아, 이거 보면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정도의 이제 뇌의 반응만 있지, 막 그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폭식을 막 해야 되고 이런 반응들이 사라진 것들이 여기 MRI 검사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영식님의 경우 보상회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조체의 활성화가 거의 사라졌는데요. 야식을 끊으면서 전두엽의 조절 능력도 회복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빨갛게 활성화된 부분이 줄어든 미영님. 감정 조절 영역과 음식 회로의 연결성이 끊어지면서 음식과 스트레스의 고리가 약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유지되면 뇌도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이 우울과 음식 갈망에 대한 이런 연결성도 분명하게 뭐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더 끊어질 거고, 내가 직접 고른 음식을 내가 직접 내 치아로 씹고 그거를 소화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한 끼는 어땠나요? 바쁘다고 대충 드신 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사실 야식을 줄인다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귀한 몸인지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의심, 갈수록 진심. 고생했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앞으로 더 가자. 골반 안쪽으로 해서 묵직하게 아프고 뾰족한 거로 이게 좀 찔리는 느낌? 그럴 때 진짜 막 골반 떼버리고 싶어요. 골반의 문제가 고관절로 가고 심지어는 디스크로 생길 수 있고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습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